폭삭소가수다 보셨습니까?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거든요. 요새 근데 이걸로 논란이 되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 폭삭소가수다에서 나오는 금명이가 화자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금명이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대적인 배경과 맞지 않게 언급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4.3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좀 많이 보거든요. 덕후라는 사이트에서 좀 웃긴 이야기를 하는 게, 금명이가 정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자기가 일본 유학 가는 것, 자기가 어떤 부를 누리는 것, 혹은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 서울에 내가 머무르는 것,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하필 나경원 의원이 외가가 제주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금명이가 나경원으로 이렇게 나중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되게 좀 황당한 덕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네, 저도 이걸 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거의 없다 형님도 지적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시네마 지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근데 사실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비극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4.3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어떤 학술적으로 우리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은 별개로 우리 전체 사회적 합의가 되게 좀 덜 퍼졌거든요. 예를 들면은 광주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쁘게 하는 거는 지금도 여야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너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나쁘고 못된 거야 라고 딱 손가락질을 하죠. 혹은 유호랑증도 있고, 또 6.25 전쟁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것도 비교적 어느 정도 합의가 있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4.3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덜 끝났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매블쇼 오기 몇 해 전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다가 이게 해녀님 모시고 찍어야 되는 커트가 몇 개 있었어요. 저의 어머니의 고향인 경남 남해에서 이제 씬을 찍었는데, 그분은 저랑 같은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의 어머니셨거든요. 그분을 제가 태어나서부터 아는 사이였는데, 그분이 잃어버린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4.3이라고 하는 상처가 저한테 이야기하는데도 30년 걸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동생을 잃었는데 내가 혹시 찾고 싶다, 요거 말해도 되느냐 하는데 30년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출신이 제주거든요. 옛날에 난리통이 잃어버렸다 말씀하셨는데, 입에 그렇게 못 담고 살아요. 피해자들도 입에 못 담고 살아요, 아직도. 제가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가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제주도를 굉장히 자주 내려오거든요. 거의 한 3주에 한 번 꼴은 내려옵니다. 여기가 제가 내려오면 머무르는 곳이 이제 노형동이라는 동네인데, 여기는 명절 전주쯤 해가지고 가게들이 다 같이 한번 문을 닫는 날이 있어요. 한 며칠 닫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묘를 동네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그때 여름 약간 휴가 겸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어떤 계곡을 이렇게 놀러 가는 날이었는데, 희한하게 천백고지 지나가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때. 근데 성묘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동네 하나가 빌 정도로.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으러 이제 식당이 문이 많이 안 열어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들 성묘 갔다 와가지고 이제 약간 작업복 같은 거 입고 있고 한데,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제주도민의 8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5.18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응답하라 1988이라는 시리즈에서도 운동권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혹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추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를 살았던 제주도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상처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작가가 인간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깊게 품었다.
오히려 사삼을 넣으면 이 작가는 굉장히 시대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작가다 하면서 굉장히 떠받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작가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 작가는 그거를 말을 하지 않는 걸 택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동네 가서 밥 먹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드라마 봅니다. 근데 여기서 순이 삼촌이라든지 다른 작품들 있잖아요. 본 사람 드물어요. 제주도 출신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그거 겁이 나가지고 못 본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게 다 자기 뭐 큰아버지 이야기, 뭐 할아버지의 뭐 동생 이야기 다 잃어버리니까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로맨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시절을 분명 추억은 하거든요. 어떤 시절이라고 해도 하물며 6.25 때 피난 갔던 이야기도 추억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의 거리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1950년대 후반부터 이제 7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에서 트라우마를 최대한 건들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소화하고자 임상춘 작가님이 정말 공을 많이 들였구나.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서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묘 같은 경우도 애순이가 성묘를 못해요. 왜냐면 애순이가 딸이기 때문에 자기 엄마 묘소를 성묘를 하러 갈 수는 있어도 아버지 성묘 가는 거, 만약에 여기서 애순이한테 남자 형제가 있었으면 이야기가 되게 흔들리겠죠. 사삼을 언급 안 할 수가 없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의 장손이니까 너가 어디 성묘도 가야 되고 어디 성묘도 가야 되고 성묘방학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야 되고 할 텐데 그걸 날린 거예요. 보니까 이거를 되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주도 사람들이 뭐 서울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어떤 동네 사람들이 응사를 보면서, 응파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모든 장치를 다 빼준 거죠. 저는 참 이거 보면서 와, 나라면 이런 글쓰기를 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이거를 안 놓으면 내가 부도덕한 사람 같은 데가 돼버리니까 저는 이 작가님에 대해서 진짜 리스펙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합의가 안 끝났다는 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주도가 이제 4.3이 일어났던 배경이 그거잖아요. 일제강점기 경찰 출신이었던 그 기마경찰이 3.1절 행사할 때 애를 치고 그대로 가버렸는데 그거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돌을 던지니까 당시 경찰서에 있던 경찰관들이 아, 이거 우리를 습격하러 오는 폭동인가 보다 해가지고 총을 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분노한 민중이 화를 내니까 경찰관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알고 총을 쐈다. 근데 이 총을 다 등에다 쐈어요. 한 명 빼고 다. 그럼 당연히 과잉 대응이잖아요. 도망가는 사람한테 쏜 거니까. 근데 이거를 선동을 해가지고, 선동?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 당시에 제주도에 와서 목소리를 냈던 남로당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여기서 김달삼이라던가 이덕구라던가 하는 인물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당시 남로당의 행보를 한국이 아직 어떤 합의 영역으로 못 뒀어요. 근데 이거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끝나야 뭐 합의를 하든지 할 수 있는 영역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남로당이 어쨌거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를 했다. 그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제주도 사람들이 그러면 모두 남로당 소속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또 그것도 아니고, 그거는 미군정과 당시 뭐 서북총련단에 의한 무차별 학살극이지, 사실 이념전쟁의 희생자들이 여기에 대다수를 차리하는 거고 이 내부의 소수의 선동가들이 이제 있었던 거지, 그건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남로당이 그렇게 선전성동 능력이 좋았으면은 이미 그 남한이 무너졌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영운영 선생님 다 총으로 쏘고 단독정부 수립되고, 이 과정에서 되게 설명하기 힘든, 뭐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설명하기 힘든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언급해버리면은 제주도에 대한 색깔론, 이념론이 다 튀어나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 지금 이런 파시즘 세력과 혁명 세력이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을 때는요, 이 드라마를 바탕으로 제주 혐오 정서가 또 이상한 방식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런 생각은 해요. 이걸 다 언급하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드라마가 머지않은 시절, 이제 시기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이런 희생자에 대해서 많은 합의와 진전이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여하튼 역사적인 내용 안 나온다고 비하하는 분들 많고 한데 이 작품을 지금 현 배경이 되는 그 지역 분들이 왜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고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작가의 시선이 얼마나 따뜻한가, 이런 쪽으로 한번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임성춘 작가의 앞으로의 작품이 기대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좀 말들이 많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 이거 근데 백상 대상 드라마 같아요. 진짜로 너무 재밌습니다. 두 번째는 막 금명이가 좀 막 약간 인성 파탄자 아니냐, 얘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요. 금명이에 대한 서사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금명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어머니 밑에서 주체적으로 그 시대상에 맞지 않는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이 금명이의 사춘기 시절이 지금 공백으로 비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명이의 지금 이런 행동을 이해를 하기가 그냥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금명이에 대한 논란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조금 이건 있습니다. 제주도 산다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 남해도 섬에 있다고 그 서울 사람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지 않거든요. 안 왔다고들 들었거든요. 그리고 섬에서 돼 있으면은 그 집 잘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해녀 이모들 치고 자식 대학 공부 못 시킨 분 드물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막 성게 이런 거 잡으면 다 일본으로 수출하고 했어가지고 그분들이 옛날에는 애너 벌던 분들이에요. 근데 조금 너무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인 것처럼 소개를 해놔가지고 그거는 사실 조금 보면서도 우리 동네 이모들도 그러고 여기 와서도 그러고 그렇게 형편 어렵지 않은 것 같은, 않다고들 다 말씀하셨고 다 공부 잘 시켰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전개가 약간 좀 서울 사람들의 그 지방을 보는 오리엔탈리즘적 관점, 이런 게 조금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좋은 드라마고요. 네,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됩니다.